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사회주의 공화국이 아니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도 아니에요. 잎은 군주국가도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이다. 즉 국민의 주권을 가진 뜻이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 헌법 세 번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휴전선 북쪽의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한다. 그 북한 영토를 강점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정권은 반국가단체다. 헌법의 적이다.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집단에 불과하다. 이런 규정을 딱 해놨어요. 헌법 제3조. 그 다음에 헌법 제4조가 매우 실천적 방향이에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전쟁하지 말고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 통일을 해서 북한 노동당 정권을 붕괴시키고 북한 지역까지 대한민국의 영토로 확정지음으로써 헌법 제1조가 선언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것을 구현하라. 쉽게 말하면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하고 자유통일하라는 명령이 헌법 1조, 3조, 4조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헌법 개정으로 바꿀 수 있느냐? 요새 가끔 영토조항을 바꿔야 된다 하는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토조항을 바꿔가지고 휴전선 이북을 우리의 영토로서 포기하고 그것을 강점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국가로 인정하자. 독립국가로 인정하자. 주권국가로 인정하자는 망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조, 3조, 4조는 개정이 불가능합니다. 헌법 개정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헌법 개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토를 포기하는 헌법 개정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 자살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자살을 합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바로 링컨이 왜 남북전쟁을 스스로, 남북전쟁은 링컨이 일으킨 전쟁입니다만, 남부가 미국 연방을 부정하고 탈퇴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틀렸다. 그 사람 변호사니까. 어떤 국가도 자기를 부정하는 헌법 개정을 할 수 없다. 그것을 용인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남북전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1조, 3조, 4조가 명령 내리는 것, 이것을 부인하면은 그 사람은 국민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 1조, 3조에 대한 확실한 개념 속에서 우리가 국가 이익을 어떻게 수호할 거냐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오해를 합니다. 가장 큰 오해는 남북 간의 체제 대결에서 한국이 승리했다라는 오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제 통계 그것만 들으시면은 남북 대결에서 우리가 이긴 모양이다라고 착각이죠. 이 거대한 착각이죠. 자기 기만이죠. 자기 독시죠. 남북 대결에서 한국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겼다는 증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겼다는 증거는 자유통일해야 됩니다. 평양에 우리 국군이 진주해야 됩니다. 김정일 일당을 감옥에 보내야 돼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다 때려 부숴야 됩니다. 종북 세력이 한국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자유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은 남북한의 체제 대결에서 아직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승부가 나지 않았느냐? 한국이 이긴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 발전에 이겼습니다. 민주 발전에 이겼어요. 복지 이겼습니다. 문화예술 이겼어요. 그런데 지고 있는 데가 있다. 첫째, 이념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것의 증거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종북 좌익 세력들이
많게 보면 30%, 아무리 적게 봐도 10%다. 국회에 많이 들어가 있다. 언론기관에 많이 들어가 있다. 교육계에 많이 들어가 있다. 각종 소위 시민단체가 거의 그 사람들이 주도권에 놓여 있다. 공무원들 중에서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념 전쟁에서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종북 세력, 북한의 명령을 듣고 또는 북한에 동조하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 적개심이 없는 사람, 적개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 바로 30%나 되고 그게 설하는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 이승만, 박정희를 김일성, 김정일보다 더 미워한다. 많이 보면 30%입니다. 어른 중에서입니다. 아무리 적게 봐도 10%예요. 그러면 우리는 북한 안에 종북 세력이 아니라 종남 세력 그걸 갖고 있습니까? 10명도 안 될걸요? 10명도 없어요. 우리 명령을 듣고 평양 시내에서 시위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북한은 명령만 내리면 수십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한국의 도시를 마비시킬 힘이 있어요. 잘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념전쟁에서 첫째 지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핵무기가 없고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핵무기는 전략무기입니다. 이게 소총 대포와 같은 전술무기가 아니에요. 전략무기입니다. 종북 세력은 정치적 무기입니다. 정치와 전략, 이것은 아주 틀을 바꿀 수 있는 차원이 다른 무기예요. 우리는 김정일을 비웃습니다. 김정일은 아마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김정은이가 우리를 비웃는 근거는 뭐냐? 나만이 잘 사는 거 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무기가 있다. 나만이 갖지 못하고 있던 핵무기와 우리 편을 드는 종북 세력을 잘 결합시키면은 대한민국을 먹을 수 있다. 라고 자신하고 있을 겁니다. 자신. 그 자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미래가 결정을 할 겁니다. 그건 대한민국이 결정을 할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결정할 겁니다. 그러나 이 자신의 근거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습남침을 한다. 그 언젠가는 아마 주한미군이 나가든지 무력화돼 가지고 평화유지군 비슷하게 있을 때, 한미동맹이 거의 해체 단계에 있을 때, 또는 남한의 친북 세력, 종북 정권이 들어섰을 때 기습 남침을 해가지고 서울 북방을 포위한다. 한강 이북을 포위한다. 또는 수도권을 포위한다. 기습 남침하면 한 일주일은 이니시아티브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요. 포위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휴전하자. 현 위치에서 휴전하자. 우리 굳이 부산까지 내려가지 않겠다. 현 위치에서 휴전하자. 우리 같은 동족끼리 뭐 싸울 필요 있느냐? 피 흘리지 말자. 그런데 휴전을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다. 우리 핵무기 쓰겠다. 지금 뭐 핵 선제 공격하겠다고 하는 놈들이니까 전쟁 났는데 핵무기 쓰겠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나오겠죠. 그랬을 때 포위된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북한은 남한의 종북 세력한테 이미 지령을 내렸을 겁니다. 종북 세력이 북한의 현 위치 휴전 제의를 받아들이자라고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때 포위된 한국 정부가 이승만, 박정희 정권처럼 무슨 소리냐? 우리 여기서 죽겠다. 결사항전하겠다고 하겠느냐? 아니면 현 위치 휴전 받아들이겠다고 할 거냐? 그때 우리를 도와줄 미국은 저 멀리 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가 바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마라. 이거는 민족 문제다. 만약 개입하면 우리는 미군 시설을 공격하겠다. 괌, 오키나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이 개발됐으면 로스앤젤레스를 치겠다. 이렇게 공갈해가지고 미국이
구원군을 보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남한의 종북 세력을 결합시키면은 한국을 먹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그것이 꿈같은 소리라고 반박할 자신이 저한테 확신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남한의 구축한 종북 세력, 이것을 결합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제1 우선순위는 주한미군 철수 내지 한미동맹 해체입니다. 한미동맹 해체. 앞으로 이제 긴장 국면을 조성해놓고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담판을 짓자. 모든 것을 한번 논의해보자. 해가지고 미국과 회담하면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나올 겁니다.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할 겁니다. 그럴 때 한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게 되냐. 한국에서 벌써 평화협정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소위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 중에 그렇게 바보천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말에 속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이 말에 잘 속아요.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 평화주의자라고 착각을 하고 진보라고 자처하면 진보라고 불러주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지 않고 말에 취해가지고 전쟁은 무조건 나쁘고 평화는 무조건 좋다 하는 이런 아주 단순 사고방식, 이것도 한국 사람들의 의위력의 감퇴와 저는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사람들을 속이기는 딱 좋죠. 평화협정 맺겠다. 그래서 미국하고 북한이 수교하자. 수교하는 마당에 북한을 적대시하는 주한미군 한미동맹 해체하라. 이러면 한국에서 종북세를 30% 들고 나올 거고 중국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논리로서 우리가 막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미리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평화협정 국면으로 갈 때. 첫째, 평화협정은 한국 전쟁을 종결 짓는 겁니다. 전쟁을 종결 지을 때 반드시 해야 될 행동이 있어요. 첫째는 전쟁 책임자, 전쟁 범죄를 저지른 자를 단죄해야 됩니다. 즉, 북한 정권 중에서 6.25 남침에 대해서 사죄해야 됩니다. 책임자가 있다면 처벌해야 돼요. 동시에 배상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상. 우리가 이런 물질적 피해를 받아서 그게 배상해라. 세 번째, 전쟁을 종결을 하려면 전쟁에 의한 피해자를 지금 원상복귀시켜야 된다. 즉, 국군포로 다 돌려보내라. 납북자 다 돌려보내라. 동시에 북한에 남아있는 정치범 수용소를 해산하라. 그런 다음에 평화협정을 논의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는 그것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문제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과 남한 사이의 문제도 아니니까 그것은 의제로 띄워넣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아마 평화협정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받지 않으면 지금 상태로 가다가 자유통일하는 거예요. 평화협정을 잘못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월남이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3년 초에 월남 평화협정이 맺어졌어요. 키신저하고 레독토, 월명리, 레독토 두 사람이 서명을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레독토는 수상을 거부했어요. 키신저는 받았습니다. 그 2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월남이 적화되어 버렸습니다. 아니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왜 적화가 됩니까? 그럼 그 평화협정에 뭐가 숨어 있었느냐?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월남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월남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월남에 대해서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잘 몰라요. 미군이 베트콩하고 싸웠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콩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월맹 정규군이 10도선 이남으로 내려와가지고 월맹 정규군이 베트콩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군하고 싸운 전쟁입니다. 베트콩은 소수였어요. 월맹 정규군이 내려와 있어. 거의 한 20만 명 됐습니다. 평화협정 할 때. 아니
미군이 철수하면 월맹 정규군은